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늘, 제가 이거 한번 그거 해볼까요? 그러니까 댓글 안 긁히니까 나가시라고 하니까 200명 나갔네. 좋습니다. 나갔으니까 좀 더 깨끗해졌겠죠? 지금,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막 무슨 당 대회를 하시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소중한 조은이들이랑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나가주시던지 뉴이잼에 나가주세요. 이런 고급진 방송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거죠. 이제 총리 그러니까 민주당 1인 1표제 최악의 경우 조합장 당이 될 수 있다 이러고 돌아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대대적 변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2030과 대화 못하면 떠내려간다. 검찰개혁 의제 뭐 그것만 전체 문제로 바라보기보다 포괄적 접근을 취해야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제 뭐 당원 주권 우리가 지금 1인 1표제가 최악의 경우로 간다면 제대로 뿌리는 역사 정당이 아니라 조합당 당이 돼버릴 수 있다. 여러분 그 조합의장 투표도 되게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투표를 합니다. 그거 부정부패 저지르고 하죠. 그거 다 감옥 가요. 저렇게 우습게 볼 만한 그 조합장 선거가 아니다라는 거랑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늘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조직이다. 막 조직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잖아요. 제가 그 조직이라는 게 저도 당 선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선거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 요번에 제가 참 예외적으로 거의 제가 역대 한 2번인가? 선거를 틀렸을 때, 그 중에 한 번이 이번 조국 선거예요. 그때는 저는 그 청와대가 저렇게까지 김용남을 갖다가 대부업자를 갖다가 저렇게까지 그 어디죠? 그 대통령이 그 선거 마치고 대부업자를 옹호하는 기자회견까지 할 줄을 몰랐거든요. 난 그 정도까지 당이 망가진 줄 몰랐죠, 청와대랑. 그래서 제가 변수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진짜 그 정도 수준이 됐을 줄은 몰랐다 이래가지고 그건 제가 좀 패착이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일반적으로 그 조직이라는 거는 사실 몇천 명 수준이에요. 몇천 명. 지금 이번에 이제 뭐 평택을 선거는 뭐 2, 3천 표 차이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그 조직이 작동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그것도 사실 예전에 유이동이 받았던 그 보수표를 절대 유승민 따까리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는 보수표를 그 김용남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지금 124만 명이 투표를 하는 거예요. 124만 명. 124만 명은 대중이에요, 대중. 124명도 아니고, 124명도 아니고 124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124만 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직선거나 뭐 조합정 투표나 이따위로 이렇게 폄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그 전에는 대의원제 해가지고 뭐 1대 2천 이래서 이제 거의 2,000표 차이로 했기 때문에 그 권리당원표가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124만 명이 온전하게 그걸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대도시의 선거보다 더 그거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합장 선거가 근본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근데 이렇게 협박을 하고 다니는 거죠. 굉장히 질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 잔머리가 보인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그 심리를 넘어서 이제 그 김민석 총리의 심리까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건가 싶기는 한데, 100만이면 특례시죠, 특례시. 특례시. 그리고, 보이고, 공격천지나 신천지나,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냐면, 이제 그 김민석 총리가 이제 본인이 그러니까 딱 제가 그 김민석 총리를 지금까지 쭉 이제 봤을 때는 좀 제가 이제 냉정하게 평가를 할게요. 제가 냉정하게, 뭐 정청래 대표도 제가 냉정하게 평가를 하니까. 제가 그 김민석 총리는 이낙연 하위 호환이에요. 이낙연 하위 호환이다. 이낙연보다 이제 그 어떤 정치력이나 아니면은 정치적 전략이나 장악력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게 또 비슷한 약간 좀 뭐 근엄, 뭐 조정, 조율 뭐 이런 거 좋아하면서 이제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하위 버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낙연 총리는 총리 때 이낙연 총리는 적어도 당대표 해가지고 그러니까 친문을 가장해서 친이낙연으로 다 장악을 시켰을 때까지 자기 정체를 다 숨겼거든요. 그 정체는 경선 때 이제 대장동 사건이 막 이런 게 하면서 속이 들킨 거지, 그렇게까지 이렇게 속보이게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정치적인 것도 그렇지만 그 판단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조급한 게 너무 보이잖아요. 지금 너무 조급하니까 저러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총리도 아직 사표만 냈는데 아직 황정숙 오늘 내정자가 임명도 안 됐으면은 총리로서 딱 그냥 앉아 있어야 되는 건데, 저렇게까지 당원들 만나러, 사실 저거 만약에 저거 문제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정치 중립 의무가 제가 봤을 때는 국무위원도 굉장히 제한적이지만 총리가 저런 거 처음 봤거든요. 총리가 전당대회나 어떤 특정 정당에 가가지고 일반적으로 어떤 선거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전선거 운동도 운동인데 그러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국무총리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 중립성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안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굉장히 조바심을 내고 막 이래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게 말이 됩니까? 1인 1표제. 그러면은 여러분 이것도 약간은 돼지랑 비슷한 거예요. 돼지글이랑 좀 비슷한 건데, 민주당 1인 1표제 최악의 경우 조합장당 될 수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우리 방에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들 몇 분 계신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지금. 손 들어보세요. 지금. 님, 9199, 이분도 차단했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1번 누르든지 아무튼, 그러면, 여러분도 욕한 거예요. 나 이제는 누구 욕했는지 다 알려줘야지. 다 알려줘야지. 그러니까, 저 얘기는 여러분들 욕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장 투표보다 못한 존재로 만든 게, 이제 여러분 욕한 거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내가 저 말할 줄 알았다. 아니, 맞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조합장보다 못한 투표를 하는 사람이다. 신천지한테 휘둘린 사람이다. 조직성,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1인 1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때부터 이제 추진했던 거였는데, 갑자기 저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되는 거냐는 거죠. 당원도 욕한 거예요. 124만 명 당원들을 모욕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광역 도발인 거지.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랑 조금 결은 다른데, 이재명 대통령이 훨씬 거친데, 약간은 맥락이나, 어떤 기자계라고 해야 되나요? 기자 좀 비슷하다. 되게 비슷하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김민석 총리가 되게 유사해요. 되게 유사하고, 그리고 보이는 적이랑만 싸워. 자기가 적을 설정을 해놓고, 자기가 목표를 방해를 했던 것들을 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적이 사실 적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적의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가를 받는 건데, 사실은. 여기는 적이랑 막 싸우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정말 사실 굉장히 사실 수준 낮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민주당 1인 1표제를 모욕을 했다. 당원들을 모욕한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거를 알려주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김민석 총리는 124만 명의 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욕하고 다닌다. 아시겠죠?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 열을 받는데 왜 열받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참 제가 이거는 꼭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저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민주당 20, 30대랑 대화 못하면 떠내려 간다고 하면서 되게 이어 마이크 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 30대잖아요? 저 20, 30대잖아요? 20, 30대들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그냥 20, 30대들 제가 심리를 알려드릴까요? 20, 30대 심리는 간단해요. 멋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20, 30대한테 뭘 안 줘서 이 사람들 지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20, 30대는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보다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누구보다 이제, 아직 이제 막 가치관이 이렇게 막,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막 그 친구한테 휩쓸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배우는 과정에서 휩쓸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어떤 롤모델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휩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는 옛날부터 갖고 있는 소신이니까 굉장히 드물지만, 그렇게 이제 왔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그들한테 멋있다고 안 느껴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을 살기 좋게 한다? 이것이 그들의 지지를 갖고 온다?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여기가 비난하고 하는 그 요소들을 보면은 나한테 뭘 안 줬다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극우들이다. 그리고 제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대중적이고 국민들을 사랑받는 정치인들 다 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을 이제 안철수가 사랑받았던 시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받았던 시기, 뭐 이런 것들처럼. 근데 지금 뭐 국힘이나 일베나 뭐 이 사람들이 계속 뭐 펜코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뭘 했냐면 그 민주당 정치인들을 사랑받지 못하게 모욕을 하고 조롱을 했어요, 사실. 계속 조롱해가지고 뭐 너 누구지 뭐 지지한다고? 너 완전히 뭐 쓰레기네. 아니면 너 완전히 그 뭐지 20, 30대 너 우리 20, 30대인데 민주당 쟤를 지지한다고? 너 지정신이냐? 너 중국이냐? 뭐 이런 수준. 그런 수준을 했는데 계속 그 사람을 모욕하고 까내리고 뭐 그런 것들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지금 그게 민주당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때 모든 그 약간 좀 이렇게 약간 대선 주자급 그러니까 대중들의 호감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제 공격하듯이 이런 것들도 솔직히 어떤 영향은 좀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사라지니까 없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도 갑자기 이상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러니까 사랑받는 사람들 다시 회복시키는 게 20, 30대들한테 지지받는 가장 첫 번째의 전략이에요. 뭐 연예인처럼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들이 멋있다. 저 사람 따라가고 싶다. 롤모델로 하고 싶다. 저 사람이 뭘 하지? 저 사람 정치 책이 뭐지? 와, 저 사람이 어디 나왔는데 너무 이제 호감이 간다. 이런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정치인들이 민주당에 많아지면 그게 20, 30대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뭐 이제 20, 30대들한테 휴대폰 사용량을 늘려준다고 해가지고 휴대폰 비를 준다고 해서 돈은 받겠지. 민주당 찍진 않아요. 그런 거랑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조국 대표도 살려야 된다. 다시 사랑받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조국 대통령 이런 거랑 상관없다니까요. 유시민도 빨리 들어와야 된다. 왜? 그래도 전 세대별로 유시민 지식인, 유시민, 저 사람은 그래도 들을 얘기가 있는 사람. 호불호는 있을지언정, 저 사람은 뭐 그거, 노무현의 그 애틋함을 갖고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그 감정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하나씩 다 살아나야지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러고 조합장 당이라고 하고, 이러고 뭐, 넥타이만 안 하면은 무슨 젊어 보이냐고. 이런 노타이 되게 싫어해요, 요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조질이 뭐 이러면서, 드레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유이재명이 달린 글들이 왜 그렇게 질이 낮으냐. 그럼 왜냐면 극우기 때문이죠. 사고를 하지 않거든. 사고를 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멸칭의 그 훈련받은 댓글들만 도배를 해서 우리가 지금 대화하는 창을 굉장히 오염시키는 게 지금 목적이에요. 저 사람들의 목적은 김민석을 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재명을 위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 공론의 장과 그 창과 이 어떤 그 논의 자체를 그냥 오염시키는 거 말고는 아무런 목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범진보 진영의 사람들이 아닌 거죠. 그냥 어떤 훈련받은 누구들인 거죠. 어디 갔지? 자, 드레이도 차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가 이제 큰 그림 한번 짜봐. 한 20년 되는, 장기 집권 플랜을, 너가 한번 기획을 해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뭐 많이 주면서. 이렇게 모든 이렇게 부귀 영화를 주면서 너 한 장기 집권 20년 플랜을 짜봐. 이렇게 하면 저는 가장 먼저 20, 30대 타령 이게 아니라 사랑받는 정치인들을 민주당에서 엄청 많이 만들 거예요. 그리고 엄청 막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이돌을 그거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거대 기획사도 있잖아요. 뭐 SM, 하이브면 하이브 이런 데서. 그러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여자 그룹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자 그룹도 막 나오고, 아니면 남자 그룹들도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나오면은,
이 그룹들이 나와서 이 막 뭐 소녀시대 나왔고 뭐 에스파 나오고 뭐 에펙스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더 경쟁해갖고 죽여야 되냐고. 아니라고요. 그게 요즘 트렌드가 아니거든. 요즘에는 하이브 여자 아이돌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막 그 뭐지 큰 패밀리처럼 해가지고 막 서로 이제 막 같이 막 안 친해도 친한 척 막 영상 찍고 이게 트렌드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 30대들을 전혀 그 정서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밀리처럼 굉장히 돋보이게 서로 돋보이게 도와주고 이렇게 막 서로 긍정적인 막 돋궈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말고 다 문조 털리고 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정신 나간 거라니까요, 그거. 진짜 얼마나 머리가 나쁜 그런 짓을 하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그럼 너는 왜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어? 이거는 권력자가 이상한 생각하고 그걸 주도하니까 이제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핵심들이 여기 핵심들이 이 분위기를 주도하니까 이제 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재집권을 원한다고요? 재집권 딱 못하게 판짜 놓고는 무슨 재집권을 바랍니까? 그리고 제가 참 용역분들 용역과 또 누구 있죠? 용역 촉법 이런 분들 막 쭉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권력의 무너지는 장소에서는 항상 있었다 했잖아요. 그 박근혜 탄핵 때, 그 윤석열 고발사주 이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정권이 뺏기고 이재명 대통령도 대권에서 실패하고 이런 과정들 지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정서가 무너지는 과정 안에서 있는데 뭐냐면 착각을 하는 게 이 정말 누구한테 딸랑이처럼 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권력자가 주체가 절대 되지 않아요. 그 권력자들은 힘이 없다니까요. 권력자가 힘 다 있는 것 같죠? 다 줄 것 같죠? 없어요. 주는 거 없다고. 줄 수도 없고. 가장 큰 권력자는 객체예요. 계속 이제 왜? 이 사람이 가장 큰 권력 갖고 있다고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는 저 사람이 오만해도 불편해. 그리고 뭔가 겸손하지 못해도 불편해. 그리고 약속 안 지켜도 불편해. 그러니까 권력자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는 능동적일 수는 있죠. 그러니까 권력자들 주변에서 주체 세력이라고 막 하면은 홍위병 같다니까요. 홍위병이에요, 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거창한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뭔가 이렇게 그 사상 아니면 이 사태에 대한 진지한 고민 이런 거 없이 그냥 빠는 거 말고는 없잖아요. 홍위병 같다니까. 문화혁명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묘자리 파가지고 아니면은 지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파매가지고 부관 참시고 이런 것들 앞장서는 사람들밖에 안 보인다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족쇄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또 누구야? 하바나? 그리고 하나 더는 하바나? 지금 오늘 하바나 보이면은 제가 그리고 부산 육도리님 신3당 합당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진보 진영 많은 분들이 되게 걱정하시는 게 이재명 대통령이 우클릭 보수 찬양 이런 것들 보수 인사 기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범진보의 코어층들 코어층 혹은 범진보의 전통 지지층을 버리고 이제 김영삼처럼 3당 합당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국민의힘과 보수는 이재명 대통령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에는 입당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미워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왜 미워하느냐, 그 정서가 뭐냐 하는데, 사실 제가 지금 말로 다 옮길 수는 없어요. 옮길 수는 없고, 거기에 우리보다 더 싫어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개인에 대한 철저하게 싫은 게 있다니까요. 보수는 절대로 그들은 진짜 귀족을 원해요. 진짜 귀족을 원한다고.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전통으로 지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존중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정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게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과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느냐. 웃으면서 이재명 어떻게 끌어내리지? 이거 맨날 연구를 한다고요. 이재명이 우리한테 편을 들어갖고 우리 진영에 올려나? 이 생각은 아무도 안 해. 왜? 이제 저기서 버림 받으면 우리 저거다 끌어내릴 수 있어가지고 저거 얼른 주워 먹을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전통 지지층이랑 막 다 등 돌리게 만든 사람인데 어디서 거기 가가지고 어필이 됩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랑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그러니까 평화, 그리고 적폐청산, 이걸로 쓰나미가 된 거죠. 쓰나미가 됐다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 올랐다 이런 것들은 코로나 3년이랑 뭐, 부동산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그 막 이재명, 그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윤석열, 막 그 검찰 사태,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모아져가지고 이렇게 된 거지.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차의 고 80%에 하는 거는 어젠다나 모든 것들은 가장 진보적인 어젠다로서 그들을 사실은 압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도 심지어 헛소리해서 까면은 약간 대중들이 쟤네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그 압도적인 지지층이 있었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용 같은 거는 이런 거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김용남 같은 거 끌고 와갖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 어디서 그런 거를 끌고 와가지고 지금 이쪽을 다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나 진짜 그 근본적으로 이해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어쩔 건데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건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재명 대통령도 고집이 세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하면은 이 고집을 잠재울 수 없으면은 우리가 정말 보기 싫은 모습을 더 하실 캐릭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민주당원들은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범진보 진영은. 아,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진영 역사의 오류구나. 오류구나. 아씨. 실패네. 그럼 우리가 다시 성공시켜야지. 이 마음을 들게 한다고요. 왜 스스로 그 오류처럼 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그 지금 이제 제가 이것도 오늘 김민석 총리 얘기를 더 과한 언어 태도로 대통령 비판 난이라는 거죠. 역적의 난 같은 걸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난이라는 거죠. 정청래도 유시민도 난이라는 거, 반란이라는 거예요, 반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아까 누가 그 뭐지 조합당 1인 1표제는 조합장당으로 만들 수 있다. 이건 누구를 했다? 124만 명의 당원들을 모욕을 한 말이고 이건 사실 민주주의를 전혀 이해를 못한 사람인 거죠. 제가 그래서 역대 난이라고 해서 이제 그 역대 당대표 내지는 이제 대통령한테 뭔가 반발을 했다고 해가지고 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가 언제였냐면 박근혜와 김무성.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또 언제더라? 옛날에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그 장관 임명하는 거를 거부했는 그걸로 이제 안기부에서 끌고 가가지고 여당 그 의원들 막 콧돌 뽑고 막 이 짓을 했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난타령 했던 거, 이제 그때도 이제 박정희 때도 삼선 이제 유신 만들어서 거기 이제 반항한다고 여당 의원들이 이제 야당 의원이 이제 반발하는 거 이제 거기 동의를 해줬는 그 여당 의원들 잡아가지고 코털을 막 뽑고 한 거예요. 그러다 총 맞아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박근혜도 김무성 도장 들고 갔다고 난타령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이 됐죠. 그리고 난타령 하던 사람들이 사실 이 난타령은 보수 독재에서만 가능했던 단어였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여당이나 이제 그 범진보 진영이 반대를 한다고 반란하지 마라 이런 말이 나오던가요? 나 너무 기시감이 드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 때 자기가 지금 계속 김대중 대통령 뭐 파리를 하시던데 김대중 대통령 때 민주당에서 뭐 어떻게 반발을 하든 뭐 이런 반발하기도 안 만들지만 민주당에서 어떤 의견을 낼 때 반란 같은 소리를 하던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는 아직도 잊지 않고 있는 게 미국 출장 가가지고 뭐 이제 김어준이 차기를 띄워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는 총리가 페이스북에다 뭐라고 썼냐면 자기는 대통령 연임을 바랄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헌법 파괴를 아주 그냥 꼬랑지를 흔들어 넣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총리로서 미국 출장 갔지만 저는 차기는커녕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바랍니다. 이런 페북 글을 썼다고요. 사실 거기다가 사실 그것도 그때 어느 정도 비판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오늘 무슨 과한 언어 태도로 대통령 비판은 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저 잡아가갖고 거열형 한번 시켜보든가. 네? 응?
아니 그러면은 반란이라고 하면 우리 그 뭐지 유시민 장관도 잡아가가지고 콧돌 한번 뽑아보든지요. 죄송합니다 유시민 장관님. 콧돌 한번 뽑히고 영웅 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지 말라고요.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과. 그러니까 기술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난 잘하고 있어. 아니라고요. 기술적인 거는 기업도 잘해요. 비전을 뭐 어떻게 하고 그거는 행정의 영역이니까 그런 것들 잘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정치인인 거잖아요. 통치권자고. 국무를 총괄하는 전체 국무총리 아닙니까? 어떻게 헌법 파괴하는 연임 타령을 미국 출장 가고 그런 거를 페북에다 똥글 쓰는 거지. 근데 똥글이 이재명 정부 지금 그 내각에서 유행인 것 같은데 그런 글 쓰지 말라고요. 그래 놓고는 당대표 나가까지 총리 옷도 안 벗었으면서 나와가지고는 지금 당원들 만나서 조합장 당이니 반란하지 말라는 동 이런 소리를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에휴 진짜.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 김용민 전화 팩스 항의 방문. 우리가 강성당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강성당원인지 메인인지 그건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해야 기사 한 줄이 뜰 거 아닙니까? 그쵸? 당원들은 김용민을 바란다. 김용민 바란다. 함부로 이현주 이런 사람들 가방위원장 이런 얘기를 못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더 하자는 거죠. 김용민 믿지 마라. 여러분 다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검찰개혁 한다는 사람 하나는 냅둬야 되는 거지. 정청래 한 명만 딱 남기고 다 없앨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골라 쓰는 사람들은 골라 써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럼 최민희, 그 다음에 정청래 딱 둘만 납두고 다 이제 막 등 돌리게 할 거예요? 그것도 정치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 앞에 앉혀놓고 어쨌든 저기는 검찰 개혁하는 진심이니까 저걸로 개혁 안 한 사람들 막 공격하도록이라도 만들어 놓고 큰 의미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제가 웬만하면 적을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진짜 물리쳐야 되는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정말 김민석 총리나 송영길이나 저쪽은 정청래 대표 빼고는 다 적을 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제가 좀 이렇게 지켜보면 이쪽 그 정청래 대표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화가 많이 나셔서 그런지 이제 막 이렇게 막 명단을 적으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당원들의 힘이 있으니까 그냥 가능하지만 당대표 되고 나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청래 당대표 되고 끝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를 시켜야 된다라는 게 이제 목표인데 저쪽은 막 송영길이랑 막 손 잡는다는 또 바스찬드랑 끼리끼리 하면서 150명 막 뭉쳐 꼴보기 싫지만 150명 막 뭉쳐서 뭘 하는데 이쪽은 약간 누구 빠져 쟤 의심해야 돼, 쟤 빠져 이러면은 남는 사람이 없어요. 전 그거는 조금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반격주의자가 누군가, 그리고 정말 제 똥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가, 정말 저 똥글에 막 이빨린 소리 하면서 막 감싸면서 당원들과 역사 이런 모욕한 사람 누군가, 이런 정말 소수 저거 하면은 작사를 내자라는 그 그룹을 좀 이렇게 알차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보다 꼬름하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전부 다 꼬름합니다, 정치인들은. 그게 꼬름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무작정 옹호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개혁파들은 다 우리 편이다 라는 전제를 해야 되고, 나중에 김용민 의원 어쨌든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이제 역할을 할 때니까 너무 일단은 진짜 김민석, 송영길 저런 그룹한테 이번에 당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게 배척하는 것만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지금은 정청래 대표 지금 한참 보기 싫잖아요. 왜 그때 이제 제대로 안 해가지고 당대표면서 아무것도 안 해서 왜 이 사단을 만들었냐. 너무 꼴보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 조국혁신당 분들도. 근데 지금 그것도 아니라든가. 지금 저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큰 거를 진짜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는 지금은 좀 참는다, 이렇게 해갖고 다 뭉쳐야 돼. 지금 싸움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내 편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놓고 다 만들어놓고 청구서를 하는 거죠. 청구서를 그때 내는 거지. 지금 막 쫓아내면서 너 아니지 너 눈빛이 글러먹었다, 너는 꼬름하다, 너는 글러먹었지, 이런 식으로까지는 할 거 아니다.
지금 싸움은 저쪽은 불량 공세에 온 언론이 그 저쪽에 도배를 하고 있고, 이쪽은 그래도 진짜 정말 이쪽은 정청래 대표의 힘은 유일하게 역사와 당원밖에 없어요. 지금 그 싸움이야. 역사와 당원밖에 없어요, 이쪽은. 그리고 저쪽은 지금 현재 지금 뭐 보이는 뭐 모든 뭐 사람들 자원들 뭐 이런 거 총동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잘 가려고 하면, 아, 역사랑 당원들을 믿고 가는 사람한테 줄을 서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없네, 이런 생각을 하도록 가야 되는 거지. 다 쫓아낼 거야. 그건 그때 가서 2년 뒤에 경선할 때, 그때 우리가 명단을 이제 우리 명단 안 적을 줄 알았지 하면서 촥 펼쳐갖고, 너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네 이러면서 이렇게 그때 명단을 펼쳐가지고 그때 줄이를 틀든지 쫓아내든지 경선에 떨어뜨리지, 그때 할 문제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살생부는 여러분 그 집에 컴퓨터에 메모장 하나에 다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까지 방송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다 모으자고요. 그때 다 모아가지고 살생부를 우리가 뭐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은 아직 그 살생부를 이렇게 안에 냈지. 그쯤에 이걸 꺼내가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야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런 것이고. 아무튼 여러분 1시간 반이 됐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즘에 이번에는 막 갑자기 김대중 정당을 만든다는 거예요, 김민석 총리가. 근데 김민석 총리가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약점이 많죠. 노무현 문재인의 역사에서는 약점이 많으니까는 이제 갑자기 김대중으로 이제 점프를 해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리석다. 그러니까 왜 어리석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정신인 건 아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막 현재에 막 다시 불러오기에는 정말 역사책이 됐다고요. 감정을 끌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역사를 읽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막 드라마나 이렇게 해가지고 현출이 돼서 그 장면을 막 연기하는 걸 현실성 있게 봐야지 그 감정이 불러오고 이렇게 오는 건데, 그냥 우리가 세종실록 이런 거 보면서 눈물을 막 흘리고 감정이 막 돋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대중 대통령은 역사예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으로 감정을 끌어올릴 힘은 사실 없어요. 근데 지금 노무현 문재인 모욕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 제일 옛날에 앞장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뻘쭘한 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그러니까 지운다고 해서 막 막 유이재명 그 뒤에 숨어가지고 모욕할 때 좀 있다가 튀어나가서 나는 DJ 적자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쩌라는 건지. 직장 적동은 추미애 대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참 전략이,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 당대표 때 많은 걸 가린 것 같아요. 가린 것 같고, 주변 참모들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저렇게 가면은 결론은 차기 뭐 대권 주자 하고 싶어서 저러시는 것 같은데 엉망이다. 죄송한데 엉망이다. 엉망이다. 유튜버들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이 모든 역사적 맥락, 지금 당원들 모욕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때요? 오늘 저희 약간 해설이 여러분 마음에 좀 위안이 되셨는지. 여러분 막 돼지글 막 이런 걸로 열받다가 방송 보니까 좀 마음이 좀 풀리셨죠? 한 땀 한 땀 다 의미가 있던 얘기였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저분들의 맹활약으로 정청래 대표, 아까 제가 이제 막 화장을 곤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사람은 사과를 빨리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사람을 빨리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사과를 정청래 대표가 유시민 장관한테 공개적으로 되게 사과를 위트 있게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장관이 앞으로 숨만 쉬면 정청래 지지하고 싶게끔 만들 거 아니에요, 분위기를.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나 김민석 총리나 무슨 이상한 텔레그램인가 이상한 거 하다가 막 아니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발뺌하다가 들켜가지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정중하게 안 하고 이러니까는 이제 숨만 쉬어도 이제 사실 김민석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다 김민석 송영기 이런 분들은 다 알아서 막 맞는 거잖아, 가만히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정청래 대표는 막 김어준 총수랑 이렇게 김어준 총수한테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을 텐데 무슨 목인가 저 사람은. 그리고 저한테도 사실 못한 게 더 많은데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여러 가지 이제 그 맥락 안에서 제가 부득이하게라도 이제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복인가? 꼬셔도 저쪽은 안 가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 평소 때 잘못했으면 빨리 사과를 하시고, 많이 사과하시고, 그게 절대로 자존심 그런 데서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알아서 정청래 찍을게. 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요즘에 막 눈을 세모나게 뜨고 막 그러죠. 왜 세모나게 눈을 떠? 막 이러잖아요. 너 왜 세모나게 눈을 떠? 왜 이렇게, 너 왜 착하게 눈을 안 떠? 이런 상태 아니에요. 여시죠. 다 여시고, 다 능구렁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 눈빛이 얼굴에서 짜증이 좀 빠지고, 얼굴에서 눈빛에서 이제 막 눈이 세모나게 떴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착한 눈이 되고 이러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줄 정도? 뭐 이렇게 되지. 지금은 여러분들 이번 주에 뭐 갤럽인가요? 리얼미터인가? 아무튼 이제 그 여론조사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이제는 진보가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 미션입니다. 우리 숙제예요. 우리 숙제예요. 어떻게 한다? 여론조사 무조건 받는다. 무조건 받고, 무조건 받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 아시죠? 민주당 지지율은 압도적으로, 나머지는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작전 짠 대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코어 대지협회. 아, 자꾸, 성대모사 한번 또 해주세요. 너 주워 먹으려고 그랬지? 근데 이거 약간 좀 알아서 막 무르 익었을 때 하는 거죠. 아무튼 저는 유시민 장관님도 단순히 이제 말로 비평하는 걸로 끝이면 안 된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와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고 정말 그런 것들 큰 역할을 하실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전 그런 생각합니다. 또 돌아오신다고 하니까 좀 안정감 있더라고요. 그쵸? 왜 저는 한 번도 안 와요? 여론조사 번호가 이제 스팸으로 걸러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 코어 대지협회인가요? 진짜 근데 제가 한 3, 4월? 3월부터 제가 한 3월보다 한 4, 5kg 빠진 거거든요. 근데 그때 돼지 타령했으면 더 열받았을 것 같아. 우리는 한돈이다. 우리는 한돈이다. 우리는 한돈이다. 우리는 이베리코 아니고 한돈이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안녕. 안녕.